다음 기출문제 보시죠. 건제품과 그 특성의 연결이 틀린 것. 네, 이것도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일단 답은 동건품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보시죠. 동건품은 동결 융해를 반복해서 건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건품은 소금물에 가열해서 찐 거, 자건품. 연건품은 염지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건조. 소건품은 그냥 오징어 널어 말리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조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HT, 초고온 순간 살균법. 가장 좋은 것은 어때요? 130, 150에서 0.5 내지 5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 장시간 LTLT, HTST, UHT 조건을 무조건 외우세요. 달달달달. 예, 이거는 선택이 없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상업적 살균에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특히 살균에서는 이게 가장 주죠. 다음에 가당 연유의 예열 목적이 아닌 것은 예열을 해야 그 미생물이나 효소 파괴도 되고, 그렇죠? 설탕이 완전히 용해도 되고 눌러붙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열, 예비가열, 프리히팅의 목적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열을 함으로써 농화도 억제되고 또 우유가 눌러붙는 것, 그리고 열 변성에서 열 안전성과 그 점도도 향상시킨다. 그렇죠? 우유 단백의 변성. 그리고 저 온도에서 우유도 살균이 되죠. 80도 내에서 5분 내지 10분이면. 그렇죠? 예. 우리가 고온 순간 살균이 73에서 75도에서 뭐 1분에서 5분이었죠. 그렇죠? 예. 자, 다음에 떫은 감의 탈삽 기작과 관계없는 거. 이거 문제 참 많이 자주 나와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 게 탈삽이다 그래갖고 탄닌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제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가용성 탄닌을 불량성 탄닌으로 만들어서 떫은 맛을 제거하는 거지 이 탄닌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많이 착각해요. 이 문제 기억하세요. 탈삽. 예. 뭐 산소 공급을 억제해서 분자간 호흡에 의해서 에탄올이나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한다. 예. 그 후에 탄닌 분자와 중합해서 불량성 탄닌으로. 그래서 다 불량성 탄닌으로 변환하는 거지 이 떫은 맛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예. 탄닌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예. 그래요. 탄닌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자, 통조림 내에서 가장 늦게 가열되는 부분, 아까도 나왔죠. 예. 냉점이죠. 예. 그래서 냉점이 그 중앙에 있는 게 뭐요? 뭐 육제품, 그다음에 고체, 방고체, 잼 이런 것들이라 했죠. 그래서 통조림 살균 가장 늦게 가열되는 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대류이항 가열은 중앙 하단부에 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면류 가공. 예. 면류는 어때요? 국분, 전분을 주 원료로 하는데 틀린 것은 자. 유탕면은 생면, 숙면, 건면을 유탕 처리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일단 면류 가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당면은 전분 80% 이상을 주원료로 한 것. 그렇죠? 생면은 성형 후에 바로 포장한 것이나 표면만 건조시킨 것이다. 그래서 생면은 어때요? 냉장으로 유통을 하죠. 당면은 그냥 상온, 실온 유통이고요. 예. 육탕면은 라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주정 처리한 것은 생면에 주정 처리한 거,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수확된 농산물의 저장 중 호흡 작용에 대한 거,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일단 공유가 채소보다 호흡량이 왕성하다, 틀렸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채소류의 호흡 작용이 공유보다 훨씬 더 왕성해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호흡작용이 상승해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채소류가 공유보다 왕성하다. 정미기, 도종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찰식은 마찰과 찰리한다. 맞죠? 주로 정맥과 정미인데 정미 보리가 나왔죠. 그래서 틀렸고 자 도종기 정미기의 종류 예, 분통 원통 안에 송풍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마찰식 예, 마찰 찰리 그다음에 연삭 예, 맞는 도종기 그래서 금강사 롤러가 벼의 표면을 깎아내는 그 연삭 작용이죠. 그리고 충격도 주고 그래서 도종력이 강하고 쌀아기가 적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도종기 쌀에 대한 정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풍 마찰식 연상식이 있다. 예. 그다음에 크림 세퍼레이터로서 가장 적합한 원심 분리기는 뭐죠? 디스크 볼 센트리퓨즈죠. 요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크림 분리하는 거 그래서 투블러라든가 솔리드 볼, 노즐, 그다음에 디스크 볼 그리고 필터링 센트리퓨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크림 분리할 때 가벼운 액체와 무거운 액체 분리용이다. 특히 우유에서 크림 분리할 때 요거에서 디스크 볼 센트리퓨즈 요거는 대표적으로 꼭 기억을 하시죠. 뭐 그 외에 솔리드 볼이 뭐 효모 회수, 맥주 청증에 사용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적어도 디스크 볼, 우유 크림 분리 그거는 기억하시죠. 예. 자, 유지 구분 중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어때요? 올리브 팜, 동백, 낙하생, 팜유. 예. 어떻게 달라요? 올리브, 동백, 낙하생류는 불포지방산의 함량이 많아서 상온에서 액체, 팜유는 고체예요. 그렇죠? 예. 상온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고체다.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건성, 반건성 예, 그런 거기에 분류표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전분 입자를 분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진공 농축식이다. 자, 전분류에서는 전분, 섬유질, 단백질 등이 있으니까 비중 차이를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렇죠? 그래서 탱크, 테이블, 원심 분리법이 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차이점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전분류는 탱크 침전, 테이블 침전, 원심 분리법 있다. 자, 계산식 나왔죠. 48%의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에서 수분 활성도. 요거 수분 활성도 계산 방법 꼭 기억하세요. 수분 활성도. 예.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가 뭐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수분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물을 1로 봤을 때 소고기는 0.9, 그다음에 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0.3, 뭐 이렇게 해서 그 수분 활성도가 미생물과 저장성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 꼭 기억하십시오. 소시지 가공에 쓰이는 기계는 사일런트 커터다. 예. 그래서 이 사일런트 또 거꾸로 이제 사일런트 커터기를 이용해서 만육한 고기를 세절, 점성, 생성, 조미료, 향신료를 혼합시킨다. 그래서 거꾸로 이 고기를 세절, 점성을 만들고 향신료 혼합시킨다 하는 거가 뭐냐라고 거꾸로 사이렌 커터가 뭐냐라고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사이렌 커터의 역할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콩 가공 과정에서 불활성화시켜야 되는 유해 성분은 뭐죠? 트립신 저해제죠. 이것 때문에 불활성화를 시켜야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립신 저해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거, 가열 처리로 해서 불활성화를 시켜요. 그다음에 화이테이트는 무기물 흡수 저해, 그리고 헤마글루틴인, 아글루티닌 이건 적혈구, 그다음에 라피노즈 스타키오스는 장내 가스 발생.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콩의 영양 저해 물질들이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세요. 특히 대표적인 게 트립신 저해제고 이니비터, 그다음 화이테이트 많이 나옵니다. 예. 멸치젓 제조 시 소금으로 절여 발효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예. 어떤 뭐 소금으로 하면 가열성 질소가 증가하죠.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맛이 좋아지고 과산화물가가 증가해요.
근데 생균수가 뭐 급격히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젓갈은 발효 초기에 생균수가 증가하다 나중에는 감소해요. 오히려. 그래서 부패가 완전히 된 것은 오히려 세균도 거의 안 나올 정도죠. 예. 자, 유지 정제 방법이 아닌 것은 탈염이죠. 그래서 유지 화학적 정제 공정 기억하세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탈납까지 윈터라이제이션까지 기억을 하세요. 예. 다음엔 25도씨 공기를 80도로 가열해서 예, 건조기 내로 송압하고자 할 때 소요 열량, 예, 열량값이죠. 그래서 그 열량은 질량, 비열, 온도차를 대비시키는 거다. 열량 계산하는 법 외우세요. 외워서 여기에 대비시키고요. 자, 사후강직, 육류 사후강직에 근육을 동결시킨 뒤 저장하였다가 짧은 시간에 해동시킬 때 많은 양의 드립을 발생시키며 강하게 수축되는 현상은 뭐냐요? 해동강직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후강직에서는 제일 빨리 사후강직되는 거, 그리고 사후강직의 시간, 또 사후강직에 관련된 pH 같이 기억하시고요. 더불어 해동강직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해동강직이란 뭐예요? 사후강직이 완료되기도 전에 냉동을 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던 글리코겐이 다시 젖산을 생성해서 결국은 드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후강직, 해동강직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분무건조법. 분무건조법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그쵸? 예, 그래서 특징은, 분무건조와 동결건조를 동시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무건조는 제일 특징이 뭐예요? 열변성하기 쉬운 물질도 용이하게 건조할 수 있고요. 또 다공질 입자로 했기 때문에 보건성도 좋죠. 연속으로 대량 처리가 가능해요. 예, 이것이 분무건조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동결건조는 열에 손상이 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또는 기체에서 고체 상태로 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데, 동결건조는 특히 그 열화에 손상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동결건조를 하죠. 예. 자,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콩 단백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어때요? 콩 단백질은 묽은 염류 용액에 용해되죠. 예, 수침해서 물과 함께 마세하면 인산칼륨 용액이 나와서 콩 단백질이 용출되죠. 그리고 콩 단백질은 90%가 염류 용액 추출, 80% 이상의 글리시닌. 자, 콩 단백질의 80% 이상은 글리시닌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글리시닌은 음전하를 띈다. 그래서 항상 콩 단백질 글리신에 대한 특징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